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생들이 사칙 연산의 기본이 되는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바로바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혹시 틀리게 문제를 풀게 될 경우에 바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스스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얻고 바로바로 그 답을 고쳐가면서 계산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문제들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문제 은행을 먼저 만들어보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덧셈, 뺄셈, 곱셈 문제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은행에서 생성된 문제들은 자판에서 F9키를 누를 때마다 문제가 바뀝니다. 또 최고값과 최저값의 범위를 조정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바뀝니다. 또 적용되는 연산을 바꿔주면 자동으로 바뀐 연산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드 비트윈 함수를 이용해서 정해진 범위 안에 정수값을 무작위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값과 최저값을 정하고 정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죠. 등호를 입력하고 랜드 비트윈 함수를 선택합니다. 최저값이 입력된 셀을 클릭하고 콤마 최고값이 입력된 셀을 클릭합니다. 괄호를 닫고 자, 엔터키를 칩니다. 자, 문제를 10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셀에 적용된 수식을 그대로 잡아 끌어서 모두 10개의 셀에 똑같은 함수식이 적용되도록 해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죠? 이는 여기에 적용된 수식을 그대로 잡아 끌 때 이 수식에 참조되어 있는 이 셀도 똑같이 아래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자,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셀의 주소를 잠궈줘야 되는데 셀의 주소를 입력한 뒤에 자판에서 F4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생기면서 셀의 주소가 잠김 처리가 됩니다. 자, 이쪽 셀도 F4키를 누르고 참조되어 있는 셀의 주소를 잠깁니다. 이제 엔터키를 치고 다시 이 셀에 입력된 수식을 그대로 잡아 끌어줍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랜드 비트윈 함수 최저값을 선택하고 F4키를 누릅니다. 콤마 최고값을 선택하고 F4키를 누릅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칩니다. 여기에 적용된 수식을 그대로 잡아서 끌어줍니다. 자, 이제 이 두 정수값을 이용해서 연산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 그 다음 칸에는 이 셀에 입력된 정수값을 불러올 겁니다. 이때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양수면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이 값을 불러오고 그렇지 않다면, 즉 음수라면 이 셀에 입력된 값을 그대로 불러와라 라는 뜻으로 if문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만일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양수라면 자, 이게 조건입니다. 콤마 따옴표 열고 플러스 기호 따옴표 닫고 엔드 자, 이 셀을 한 번 더 클릭 콤마 자, 이 셀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만약에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양수라면 플러스 기호와 함께 이 셀 값을 불러오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셀 값을 그대로 불러와라.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엔터키를 쳐보면 이렇게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양수일 때 플러스 부호와 함께 그 값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셀에는 덧셈, 뺄셈, 곱셈 등의 연산 기호가 들어갑니다. 연산 기호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와 함께 적어줍니다. 자, 등호를 입력하고 이 셀 주소를 클릭, 그리고 F4키를 눌러서 참조되는 셀의 주소를 잠궈줍니다. 엔터키를 칩니다. 자, 이쪽 셀에는 한 번 더 if문을 적용을 합니다. 만일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양수라면 플러스 기호와 함께 이 값을 불러오고, 콤마, 그렇지 않다면 이 셀에 입력된 값을 그대로 불러와라. 괄호를 닫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이제 이쪽 셀부터 여기까지 적용되어진 모든 값을 그대로 다른 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등호를 입력할 때도 작은 따옴표와 함께 입력을 합니다. 이제 여러 셀에 걸쳐서 입력된 이 텍스트를 하나의 텍스트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CON이라고 한번 쳐보죠. 그럼 여러 텍스트를 하나의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concatenate 함수가 CON으로 시작되는 함수의 가장 위에 나옵니다. 이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합치고자 하는 셀을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쳐보면 이렇게 하나의 셀에 여러 셀에 걸쳐서 입력된 값들이 합쳐서 표현이 되죠. 이때 등호가 입력된 셀 앞에 따옴표를 열었다가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주고 따옴표를 닫은 다음에 엔터키를 쳐보면 이렇게 등호 앞에 작은 공간이 하나 생기죠. 이번에는 if문을 이용해서 정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셀에 적용된 연산이 덧셈 연산이라면, 콤마, 덧셈 연산을 적용하고, 콤마, 만약에 이 셀에 적용된 연산이 뺄셈이라면, 콤마, 뺄셈 연산을 적용하고, 콤마, 뺄셈 연산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곱셈 연산을 적용해라. 자, 이렇게 입력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한 번 더 괄호를 닫습니다. 자, 이제 엔터키를 쳐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연산을 뺄셈으로 바꾸면 뺄셈 연산이 적용되고, 자판에서 디귿을 선택하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곱셈 연산이 보이죠? 이렇게 곱셈 문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은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F9 키를 눌러가면서 문제를 살펴보다가 적당하게 출제가 되었다 싶으면 해당 문제를 복사를 합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복사를 한 후에,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문제지 양식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줄 건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값으로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줄 경우에는 F9키를 누르더라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학생들이 답안에 계산 결과를 입력할 때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셀에 입력된 값이 같다면 이 셀에 입력된 값과 콤마, 자, 따옴표를 열고 동그라미 따옴표를 닫고 콤마, 그렇지 않다면 X. 자, 이 두 셀에 입력된 값이 일치한다면 동그라미를 그렇지 않다면 X를 출력하시오. 괄호를 닫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런데 답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채점이 되어 있죠? 만일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자, 따옴표를 열었다가 따옴표를 닫습니다. 콤마. 자,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고 콤마. 그렇지 않다면 이 수식을 적용하여라. 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정답을 숨겨줍니다.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는 눈금선과 머리글이 보이지 않도록 숨김 처리합니다.